자, 이번 주 모의평가 보신 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그 지금 그 시험을 지금 딱 한 명이 지금 시험 보고 있어가지고 저 한 친구 이제까지 집계되면은 뭐 이제 뭐 정답률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몇 점이 몇 등인지 항상 띄워드리는 거 있죠? 그거 띄워드릴게요. 이따가 9시 쉬는 시간 이후에. 일단은 먼저 한번 총평 분석하고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심원고 시험인데 심원고 시험 그 객관식 18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이제 두 문제였죠. 18에 두 문제였는데 솔직히 이게 우리 항상 시험 난이도가 쉬운 거부터 이제 보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 굉장히 쉬운 시험이야. 어려울 만한 거 객관식 맨 뒤에 17, 18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여가지고 이제 너네들이 접해보지 않으면은 좀 쉽게 풀기는 어려운 문제고 이제 그래도 17번은 좀 그나마 할만합니다. 17번은 이제 작년 7월 모의고사 14번이었나 했던 문제 같은데 17번은 그나마 시간이 걸리지만 시도해볼 법 할 수 있는 문제야. 18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문항들이 이제 14, 16, 19거든요. 14, 16, 19. 14번은 지금 문제가 이거 그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인데 이거 아직도 숙제가 좀 안 되신 분들이 있나 봐. 두 가지 고려해 줘야 되는데 아마 한 가지만 고려해 가지고 답을 5번이라 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16번도 지금 정적분의 활용, 속도 그래프 나와 있을 때 판단하는 문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적분의 활용 단원이 굉장히 좀 미흡하시거든요. 지금 정적분의 활용 단원이. 그 19번도 지금 왜 이렇게 못 푸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19번도 이제 그래서 실수할 만한 문항들이 좀 이제 보이고 당황할 수 있는 문항들도 12번은 이제 조금 이제 쉬워 보이지만 당황할 수 있는 문제 이따 얘기할 거고 20번은 이게 왜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 이거 20번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합답형 요거는 잘못 써진 겁니다 이거 무시하시고 모의고사 기출이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가 됐는데 17번은 사실은 작년 7월에 치러진 모의고사고 이게 작년 심원고 시험지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작년에 심원고 애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어. 17번은. 이거를 17번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를 접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솔직히 풀 수 있는 수준이야. 시간이 좀 걸릴 따뿐이지. 그래서 솔직히 어렵지 않고 그냥 이 17, 18 정도 빼고는 다 필수해질 수준입니다. 필수해질 수준.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1등급을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정확한 등급 컷은 이제 여기서 내가 작년 요 시험 본 애가 이제 있긴 있는데 내가 그 점수나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냥 이건 내 대충 예상 등급 컷이야. 실제 작년에 요 시험 봤던 예상 등급 컷 이제 솔직히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시험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 그나마 어려운 17, 18. 17은 그래도 이제 충분히 모의고사 문제로 대비해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정도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어려운 거 아니시고 이거 정답률 일단 먼저 띄워드리면 이거 왜 맞은 사람이 없는지 되게 나 이해가 안 되거든. 이거 접선이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그냥 이제 총 합쳐서 푸시는 문제인데 다 시도는 하셨지만은 막 계산을 실수하시거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맞으신 분 한 분 여기 계십니까? 나 17번 맞았다 하시는 분 17번 여기 안 계십니까? 그 아마 풀었을 것 같진 않거든 이제 요것도 17번도 사실상 뭐 다 틀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8번 요거는 이제 한 8년 전, 7, 8년 전 모의고사 문제 요것도 그래도 그 너네가 나중에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는 저 정도는 수월하게 풀어야 되는 수준이야. 그리고 이거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따 문제에서 같이 볼게요 이거는. 그 일단 그 같이 좀 보도록 할 건데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토요일 수업 때 비율관계랑 여러 가지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그 해설 강의에서는 이제 뭐 자세하게 그렇게 막 비율관계나 공식을 써가지고 하지 않아. 이번에 해설 강의가 이제 애초에 이제 그 해설 강의가 이제 그 다른 쌤들이랑 같이 이거 역할을 나눠가지고 보는데 그 내가 너네한테 이거를 다 설명해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해설 강의에서 내가 너네들한테만 설명해준 거를 해설 강의에서 다 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제 다 좀 공통적으로 다 같이 이 정도는 하는 거를 이제 해설 강의에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에 더해서 토요일 날 수업 때 너네한테 추가적으로 더 알려준 거고 이제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알려준 거를 어떻게 접목하는지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두면은 자 요거는 사실 뭐 비율관계죠 비율관계인데 이 닫힌 구간에서 저함수의 뭐 최대 최소 지금 확인하는 문제죠. 과정은 좀 생략하고 이제 좀 빠르게 좀 해볼게. 이게 A가 아마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9가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9. 그래서 만약에 도함수를 내가 만약에 여기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서 3, x 플러스 3,
x-1 해가지고 이제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이제 마3이고 여기가 이제 1이긴 한데 그 여기서 비율 관계를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었냐면은 지금 마4부터 4죠? 우리가 따져야 되는 구간이. 마4부터 4면은 지금 여기 변곡점 체크하셔가지고 얘네들의 정중앙 지점 여기가 이제 마1인 것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비율 관계에 의하면은 여기 지나게 그다음에 여기 지나게 이렇게 그으셨을 때 이게 지금 2씩 차이가 나니까 여기도 그러면은 2가 차이가 나야 돼서 3 여기도 이제 그 2가 마찬가지로 차가 나야 돼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체크는 해볼 수가 있잖아. 체크는 이제 저런 식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마4부터 4 사이의 구간이니까 마4는 여기 사이에 이 정도 찝으면 될 것 같고 4는 이보다 큰 이 지점 정도를 이제 찝어볼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요 사이의 구간을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요 사이의 구간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면 어디에서 최대가 나오고 어디에서 최소가 나오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그래서 비율 관계를 활용하면은 이제 이 변곡점 찍고 나머지 점들 표시해서 이제 정확하게 마4하고 4하고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 정도를 일단은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해설 강의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해설 강의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석이냐면은 최대가 될 수 있는 후보,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 그래서 이 비율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만약에 비율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지금 이 4를 점을 찍어야 되는데 4가 지금 어디 찍힐지가 애매하니까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얘네 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마4가 이 정도일 거니까 이제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얘네 둘인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찝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직접 다 대입해가지고 더 작은 게 최소 이거 둘 다 대입해가지고 더 큰 게 최대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비율 관계를 모르면 이러면은 너무 시간 손해가 크니까 비율 관계를 잘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도록 하세요. 이런 문제는 그렇게 푸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번 자 이것도 조금 보면은 당황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문제인 게 이게 만약에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6x세제곱 플러스 12x제곱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6x제곱에 x 플러스 2 그래가지고 이 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거든요. 얘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 이렇게 나오는 함수야 이게. 저런 식으로 나오는 함수인데 이게 이제 그 값을 계산해 볼게. 여기 마이너스 2, 마4가 나오고요. 계산해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0, 몇이 나오냐면은 0,4.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온대. 구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저렇게 나오는데 그 우리는 이제 A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보는 거죠. A라는 지점을 딱 집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한없이 오른쪽을 보는데 저 fx가 저 4차 함수가 0 이상 x축 위에 이제 항상 그림이 그려져야 된대.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 당황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0이 되는 지점을 뭔가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을 막 찾으려고 얘를 이제 여기다가 무엇을 넣어야지만 0이 나오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헤매게 되는 거고 정수를 찾는 거니까 정수를 지금 x축 y는 0이라는 거는 일단 요 y 좌표를 비교했을 때 얘네들 사이에 x축이 지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0 되는 지점을 찾으려고 안달나지 마시고 정수 찾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 마이너스 1을 넣을 생각을 해야 돼.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양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2분의 3이 요 정도에 위치한 거야. 이 정도에 이제. 마이너스 1,2분의 3이 요 정도에 위치한 거야. 이 정도에 이제. 그러면은 저 A에서부터 이제 부등식이 성립하려면은 A는 이제 어디에 위치할 수 있냐면은 A가 이제 여기 교점 여기에서부터 이 범위가 다 A가 가능한 위치죠. 여기가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점 얼마 되겠지. 마이너스 1점 얼마. 그렇지만 정수를 이제 보는 거니까 정수로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이 가장 작은 최소 정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이 정도로 풀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그래서 0이 되는 거를 막 찾으려고 나는 순간 이제 점점 시간 손해가 생기는 문제야. 시간 손해가. 그래서 정수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요거 13번 자 수직선에서 자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이는 점피의 속도가 주어졌을 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 자, 일단 이 문제는 그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은 지금 4초일 때 운동 방향 바뀌겠죠, 이게? 4초일 때?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지는 거 아니야? 얘가 이제 이렇게 0, 4 지금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4초에서 운동 방향 바뀔 건데 자, 원점에 돌아올 때까지 얘가 얼만큼 움직였는가 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되니까 원점, 위치가 0이어야 되니까 저 속도를 적분해 줘가지고 위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위치를 이제 적분을 할 때 적분상수 C가 붙긴 하지만 지금 C는 0이겠죠? 소직선 위에서 원점을 지금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초기 위치가 0이야 이제. 초기 위치가 0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점피가 움직인 거리. 근데 이제 원점에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원점 위치가 0이 될 때의 시각이 뭔지를 좀 구해 주셔야 되니까 6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6초. 6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0부터 6까지 속도를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속도 절대값으로 이제. 요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0부터 4까지 이제 적분하고 그다음에 4부터 6까지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 내가 토요일 날 수업 때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한다고 했죠. 내가 지금 이 문제 왜 하는지 알겠니? 어떤 거 적용할 수 있지 이거? 첫 번째. 자, 여기 넓이 공식으로 이거 표현할 수 있잖아. 6분의 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차이가 다 균등하죠. 이렇게 균등하죠. 그러면 여기 넓이 내가 같다라고 하지 않았니? 여기 넓이도? 그러니까 여기 넓이의 2배로 답해주면 되지. 굳이 정적분할 필요 없고 2 곱하기 여기 넓이 공식 6분의 절대값 최고참 절대값 마상.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계산해 주시니까 이 정도로 답을 낼 수 있어야지. 이 정도로 이제 답이 그래서 얘가 완벽히 이제 약분되니까 얘가 64 이 정도로 답을 내야 돼. 이 정도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난 이렇게 해서 풀었다 하시는 분 손. 이렇게 해서 풀었다. 아직 그 공식 적용이 지금 잘 안 되고 계시죠? 아직도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다 너네한테 알려줄 건 알려준 거야. 너네한테. 너네가 이거를 너네 걸로 만들지 못하면 그만큼 너네 시험 볼 때 시간 손해야 얘들아 이제. 시간 손해. 잘 적용하고 하세요. 잘 적용하고. 자, 14번. 자, 14번은 자, 저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 자, 극대값 안 가지는 개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4차 함수 그 여러 가지 4가지 개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형들 중에서 이제 극대 안 가지는 게 얘네 3개였죠. 얘네 3개. 첫 번째 개형만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지는 개형이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아우르는 표현이 뭐였었냐면은 그 도함수가 이거 그 중근 또는 허근 조건으로 풀으라고 했어요, 얘들아. 중근 또는 허근 조건으로. 이거를 중근 또는 허근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었어야 했습니다. 중근 또는 허근으로. 그러니까 저걸 일단 미분을 만약에 해보게 되고 과정을 좀 생략할게 이거. 바로 쓸게 미분한 거. 미분하고 이거 인수분해까지 되거든요. 해보시면은 얘가 4x에 x제곱 마이너스 3배에 a-1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렇게까지 이제 f'이 나온대. 해보면 과정을 좀 생략할게. 이렇게 나온대. x로 이제 묶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함수가 이렇게 이제 3차 이제 x가 묶여가지고 뒤에 2차가 남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질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 자체가 중근 또는 허근 판별식이 0 이하 여기서 적용해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그래서 쟤를 먼저 적용해 보시게 됐을 때 나오는 그 조건식이 뭐냐면은 이거 풀어보면은 a가 1과 5분의 13이 나와. 이거 풀어보면은 저걸 풀어보시면 1과 5분의 13이 나오게 되거든요. 저걸 해보시면.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것만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A의 최대치수를 더하는 문제니까 얘네들이 더하면은 5분의 18 해가지고 저기 매력적인 오답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5번 고르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앞에서 0이라는 근을 가지니까 여기서 0이라는 근을 또 가져버리게 되면은 0이 이제 중근이다라는 것도 캐치를 해야죠. 0이 중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0을 중근으로 이제 가질 때 한번 해보면은 x는 0을 근으로 가질 때
여기다가 0 대입한 게 0이니까 여기 x자리에다가 0 대입한 게 남는 게 얘니까 a가 이제 여기서 이제 8마일까지 일단 나오게 될 것이고 8마일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도 해당이 되는 거. 마이너스 1도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1도.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시면은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 실제 최소이기 때문에 최대는 5분의 13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분의 8이라고 이제 답을 내는 거지. 5분의 8. 자, 이 정도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 정도 선에서 해주시고 15번. 자,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대체적으로 잘 풀어서 맞으신 것 같긴 한데 그냥 이제 한번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이 문제는 뭐 잘 푸셨겠지만 이 문제는 이제 x는 3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x는 3 그어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뭐 적당히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 구간이 이제 1이라는 지점,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7까지니까 여기 2씩 차이가 나니까 뭐 2씩 차이가 나게 이렇게 잡아 주신 다음에 그냥 이제 x는 3 대칭이 되도록 적당히 함수를 그려. 그냥 적당히 함수를 그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 정적분을 이제 넓이로 이제 이해를 해줘야죠. 넓이로 이제. 마일부터 1까지가 3이니까 여기 넓이를 그럼 3이라고 보시는 거고 여기 넓이를 3으로.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도 3이 되겠지. 여기 넓이도 3. 그리고 이제 1부터 7까지가 15래. 1부터 7까지가 15.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15라는 거니까 여기가 12죠. 3 빼면 12. 근데 얘네들이 대칭이니까 같은 넓이면은 12를 반반 나눠가지고 6씩 논아 가져야 되겠지? 6씩 논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제 구하는 거에 지금 3부터 5에 대해서 구해라. 정적분을 구해라. 6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죠? 6. 자,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이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될 것 같고 16번. 자, 이거를 지금 맞으신 분들이 별로 없는데 틀리면 안 돼요. 얘들아. 필수 예제 수준이야 이제. 그나마 실수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거 처음 위치 좌표가 2인 거 저거를 이제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저거를 이제. 자, 그래서 얘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을 이제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인지 위치 그래프인지 이것도 좀 잘 따져줘야 돼 이제. 자, 지금 이제 4초일 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냐? 4초일 때 속도가 4야. 속도가 바뀌는 지점은 5초죠, 5초.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어야 되니까, 부호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4초가 아니라 5초에서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셔야 되는 거, 5초에서. 그리고 니은 점피가 출발하고 나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그게 5초잖아, 5초. 지금 얘기했잖아. 5초일 때 점피의 위치가 몇이냐라는 거거든, 점피의 위치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 둘러싸인 이 도형들의 넓이를 구해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넓이가 4, 8, 그 다음에 2, 여기가 이제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이제 넓이들이 이제. 그래서 점피의 위치가 지금 이제 16이냐라는 건데 촉의 위치가 지금 이제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주요 시각들에서의 위치를 내가 만약에 써보면은 촉의 위치가 2, 그 다음에 더하기 4 해줘가지고 6, 더하기 8 해줘가지고 14, 더하기 2 해줘가지고 16, 여기 이제 빼기 2분의 1 해주니까 2분의 31 이렇게 위치를 다 일단 써놓을 수 있는데 그러면 5초일 때의 위치가 16이다라는 게 그러면은 맞는 설명이죠. 맞는 설명. 얘는 그럼 맞는 설명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디귿은 점피가 이제 처음 시각 t는 0에서부터 가속도가 처음으로 0이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야. 지금 그 가속도가 0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속도 그래프를 미분한 게 가속도잖아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으로 0이 되는 지점 여기 아니니 여기? 여기가 기울기 0이니까. 2초는 2초. 요거가 말하는 순간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t는 0에서 t는 2까지 이게 움직인 거리가 4냐. 즉 이 넓이 물어보는 거잖아. 0에서 2초까지 제가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4가 맞죠. 쟤는 그러면은 넓이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 이 정도를 일단 답을 내줘야 되겠지. 니은 디귿으로. 실수할 만한 포인트는 여기서 저 위치 2를 고려 안 하면은 요거를 원점으로 잘못 인지해버리면은 원점으로 잘못 인지하면은 14라는 오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저기 처음에 주어진 좌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주어진 거 잘 보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뭐 할 말이 없어. 이거는 그 문제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큰 틀을 잡아주면은, 큰 틀을 이제 막말로 얘기하면은 얘는 진짜 뇌 빼고 풀 수 있는 거야. 뭐 발상, 추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지금 여기 함수가 실수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3x 플러스 2다. 얘들아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이 fx가 다 나와. 뭔지 fx가 뭔지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은 생각해봐. fx는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야. 그럼 미지수가 4개야. x 4제곱부터 해가지고 뒤에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하면은 미지수가 4개야. 그러니까 식 4개가 있어야지만이 f를 구할 수 있는데, 식 4개. 자, 2 넣어서 같다. 하나 나오고,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에서 2 넣은 게 같다. 하나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랑 상수항을 아니까 결국 정보가 총 4개 주어진 셈이라고. 4개. 이걸로 이제 어떻게든 좀 계산해가지고 f를 완성을 해줘야 돼. 저기서 써먹을 수 있는 식을 이제 다 한번 내가 써줄게. 2 넣은 게 같다. 처음에 이런 정보 일단 등장하고, 이런 정보 이제. 그 다음에 미분에서 2 넣은 게 같다 해보시면은 f'2는 f'0 이렇게 일단 등장할 것 같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죠. G'0이 3이란 얘기 아니야. G'0. 근데 G'0이 뭐냐면, G'0은 이제 요거 미분해가지고 위에 거에다가 0을 넣은 거란 말이야. 위에 거에다가 0을 넣은 거. 저가 F'0이고 이게 3이라는 거야. 이게 3이라는 거. 이게 3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원래 이 점에서의 접방이 이거잖아. Y는 G'0, X-0 플러스 G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G0이 2야. G0이 2. G0이 2인데 이제 저기 0 넣어주신 게 2다라고 해보시면은 위에 거에다가 0 넣는 거니까, 얘들아 벌써 이거 정보 다 4개 나오지 않니? 이거 이제 4개 나오지 않니? 마침 얘가 여기 똑같이 있으니까 얘가 3이다. 얘가 2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든 잘 정리하고 연립해서 F가 나오지 않을까? 저기서 F가 나올 건데, F식 세워주는 요령은 요걸로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요걸로 이제 F'이 F'0이 3이다라고 했으니까 식 세우는 요령, 여기서 그 fx식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냐. 도함수식을 최고차항계수가 1인 거 미분하면은 4, 그 다음에 0하고 2에서 3이라는 값이 나오면은 x, x-2,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3 달아줘야 되겠지? 는 3이니까.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 표현으로 이렇게 달아줘야 되겠죠? 인수가 총 이제 3개니까 이제 이렇게 달아줘야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거 하나 챙기고. 이렇게 달아주신 다음에 얘 적분하면은 적분상수 뭐 C 붙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이 정보, 그 다음에 이 정보, 이거 2개 이용하면 될 거야, 이제. 그럼 이제 F랑 F' 뭐 완성이 되겠죠? 완성이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G'K가 3 되는 거야. G'K가 3 되는 거. G'K가 3 되는 거 찾는 건데, 이거 식을 마저 한번 써보시게 되면은, G'K는 F'K, 그 다음에 이제 F'K-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등호가 원래 빠져야 되지만 미분 가능하니까 문제 없을 거야,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3 되는 거 찾는 거야, 3 되는 거. 이게 3 되는 거 찾는 거야, 3 되는 거. 3 되는 거 찾는 건데, 근데 마침 얘가 지금 는 3 아니네, 는 3?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K 넣은 게 3, 이거 푸는 거 아니겠니, 이거 푸는 거? 저거 되면은 여기서 뭐 나오잖아, 이거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요 K를 만족하는 근들이란 말이야, 근. 얘는 그리고 그 평행이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평행이동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작년, 이게 아마 7월 모의고사, 고3 7월 모의고사 14번인가 그랬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쉬운 편이야, 얘들아. 굉장히 쉬운 편. 굉장히 쉬운 편이신 거고, 얘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그냥 식 세우고 정보 쓰고, 그냥 이제 도함수식 세워서 계산하고, 이게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나, 생각이라는 걸?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우직하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이제 18, 19, 20 남았는데 잠깐만 좀 끊었다가 일단 이어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심원고 18번입니다. 18번.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근데 모의고사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풀고 했다면 이것도 솔직히 쉽게 풀어야 되는 거야. 결국에 나중에 이제. 좀 빠르게 좀 확인 좀 할게요. 일단은 기억은 이제 이 두 함수가 0에서 극소를 가지냐라는 건데, 저 F'이랑 G' 주어져 있으니까 저거를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주게 되면은, 저걸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0에서 극소를 지금 둘 다 가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두 함수를 한번 도함수를 그려보니까 0에서 이제 부호변화 확인이 되잖아. 마플로 부호변화 일어나니까 기억은 이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 0에서 둘 다 동시에 극소가 나옵니다. 둘 다 동시에 극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이제 그 니은하고 디귿에서 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지금 그 니은하고 디귿 둘 다 물어보는 거 봐봐. 니은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F 빼기 G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네? F 빼기 G에 대해서. 그러면은 F 빼기 G라는 함수식을 작성해 봐야 돼. F 빼기 G를. 일단은 저 도함수끼리 뺍시다. F'에서 G'을 내가 만약에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이제 적분을 이제 해주셔야지만이 둘이 뺀 함수가 이제 뭐다라고 나오겠죠? 둘이 뺀 함수가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건데,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F랑 G는 교점이 두 개래. F랑 G는 교점이 두 개. 자, 그러면은 이제 저 두 함수의 교점이 두 개다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도 되냐면은, 이 차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두 개만, 이거 두 개? 차함수? 왜? 애초에 우리가 이 F랑 G의 교점에 대해서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면 둘이 연립해서 같다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애초에 그 두 점이니까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도실근? 방정식은 이항에도 근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보면은 이 F 빼기 G라는 함수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 이항하는 게 요거 아니에요, 요거 지금? 뺀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0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3분의 4니까, 얘가 지금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은, X축이 여기에 그어지던가,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여기에 그어져야지. 두 가지 케이스를 둘 다 고려해봐야지, 두 가지 케이스를. 둘 다 고려를 해보셔야죠. 그러면은 C가 결정돼. C가 뭔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C가 뭔지 결정이 되고, 이제 여기에 그어지게 되면 이거 0,0 지나는 거니까 이때 C가 0 나오고요. 여기 이제 3분의 4를 지난다. 저거는 바로 C를 구할게. 제가 C가 지금 27분의 32가 나온대. 여기에 그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 차함수의 C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C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과연 이 차함수에다가 니은입니다. 3분의 4 넣었을 때 0이 과연 나오게 되느냐. 3분의 4 넣었을 때 이제. 자, 근데 그 만약에 분홍색으로 그어지면은 3분의 4,0을 지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분홍색은 저 니은이 만족이 되지만, 이거 있지, 보라색이 X축일 때, 이때는 3분의 4일 때의 함수값이 양수인 거잖아. 보라색이 X축이면. 그러니까 그때는 니은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성립하지만 어떨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옳은 거는 아니라는 거지. 항상 옳은 거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인데, 자, 디귿은 이거 이해를 잘 해줘야 되거든.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0 이하다라고 돼 있잖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자,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니까 둘 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실 거거든요. 둘 다 이제 체크해 보시는데, 지금 잠깐만, 지금 여기 개형이 지금, 자, 지금 잠시만요.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C가 0일 때가, 잠깐만, C가 0일 때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C가 0이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잠깐만, 0하고 3분의 4. 잠시만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구나. 마이너스 3분의 4. 이거 다시 좀 정정을 좀 할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여기가 이제 0. 이렇게 좀 다시 정정해주면, 지금 C가 0일 때가 지금 이게 0이고, 이때 여기 다시 수정할게. 여기가 이제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지날 때가 요때가 27분의 30에. 이거 좀 수정 좀 해줄게. 이렇게 수정 좀 하고. 자, 근데 어찌됐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차피 니은은 안 돼. 어차피 이제 안 되는 게, 근데 애초에 이게 지금 3분의 4라는 지점이 지금 3분의 4가 여기 양수 지점 어딘가인데, 뭐 비율 관계를 이제 고려해도 3분의 4가 어디냐면은, 비율 관계 고려하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고, 차이가 균등하니까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가 3분의 4 정도 돼가지고, 이게 보라색이든 분홍색이든 어떤 케이스든 간에 지금 보니까 3분의 4일 때는 이 차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음수가 나와. 어차피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니은은 이제. 자, 그걸로 다시 정정하고, 디귿은 이제 얘가 0 이하라고 했는데, 자, 그 생각을 좀 해보자. 분홍색 케이스를 볼게, 분홍색 케이스. 분홍색 케이스에서 비율 관계 쳐주면, 잘 봐. 0, 변곡점 마이너스 3분의 2, 극소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 여기가. 이렇게 그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거, 이 차함수를 적분하는 거잖아. 마이부터 어떤 x 지점을 딱 집어가지고 적분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저 니은의 디귿의 첫 번째 줄이 제가 0 이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어봐. 만약에 x가 마 2여도 성립은 당연히 하고, 근데 만약에 x를 마이보다 큰 걸로 잡는다. 그러면 마이가 여기 있고 마이보다 큰 x를 어디로 잡든 간에 이 x축 아랫부분의 넓이 계산하는 거 아니야, 저거. x축 아랫부분의 넓이. 지금 마이보다 우측에서는 이 주어진 함수가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0 이하인 게 항상 보장이 돼. 이게 0 이하인 게. 근데 x를 그러면은 반대로 마이보다 작을 때도 잡아봐야 돼. 자, x를 마이보다 작은 걸로 잡아주게 되면은 적분 구간이 그 마이에서부터 x까지가 되는데, 여기 구간은 지금 이 x축 윗부분의 구간이긴 하지만 윗끝 아래끝이 뒤집히겠지. 반대잖아. 원래 우리가 정적분 넓이, 뭐 x축 위에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로 정의하는 거는 아래끝이 더 작아야 되고 윗끝이 더 크게 세팅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x를 마이보다 작은 것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 값이 x축보다 지금 윗부분이긴 하지만 음수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음수가. 그래서 이 분홍색이 이제 저 디귿의 첫 번째 줄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케이스야. 이 보라색은 저게 항상 0 이하가 보장이 안 돼. 같은 논리로 해주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보다 이제 만약에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보다 이제 큰 쪽으로 이제 x를 잡을 때, 마이가 지금 여기 있죠. x가 마이보다 크게 뭐 x를 뭐 여기 어딘가로 잡아주게 되면은, 뭐 여기로 잡으면은 지금 이제 보라색 윗부분에 항상 이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이 양수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보라색이 x축인데 주어진 함수가 보라색보다 항상 위에 있지 않니, 지금 이제. x를 이제 여기 사이 어디로 잡으면 어디로 잡든 간에 이 값이 항상 0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넓이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홍색의 유일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분홍색. 그때 분홍색 케이스로 확정을 짓고 이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 3분의 32가 나오는지, 저건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저건 이제. 이 분홍색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이 차함수가 결정이 되죠. c가 0이니까. 직접 적분해가지고 저거 나오는지 확인하는 문제라고. 직접 적분해서. 그래서 얘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얘도 어려운 수준은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문제. 정말 할 말이 많은 문제인데, 이거는 요거 너네가 지금 이 문제가 일단 왜 이거를 많이 틀리지 하면서 나도 한번 너네들이 왜 틀렸지 생각해 봤을 때, 너네들이 약간 이거 보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fx, gx를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인수분해가 이쁘게 잘 되잖아. 제가 이제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를 쟤를 인수분해 해보라 가지고 이 두 함수를 이제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이제 0, 4,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0하고 2분의 1. 0하고 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지나는 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싸인 게 여기네? 이따구로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지금 보니까. 이따구로 한 사람들이. 얘들아, 이게 지금 2차 함수고, 얘가 지금 3차 함수야. 3차가 차수가 더 크죠? 2차는 그보다 차수가 작잖아. 차수가 큰 함수가 결국에는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3차 함수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
2차 함수는 그에 비해서 좀 더 완만해. 완만하다 보면은 여기서 교점이 생겨서 둘러싸인 게 여기도 포함이라고. 여기도 포함. 그림을 똑바로 안 그리면은 지금 여기만 보이고 여기만.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풀지 말라고 했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거를. 애초에 우리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은 교점을 구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쟤네들이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죠. 쟤네들이 같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데 저거 만약에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만약에 풀어주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거든.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까지 이렇게 잘 돼. 인수분해까지. 이거 내가 이거 얘기 안 했니? 그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그 이 두 함수를 그려가지고 하지 말고 이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로 하라고 안 했니? 이 두 함수로? 이렇게 하셔야죠. 왜 지금 저거를 그리고 왜 이 부분을 못 봐가지고 틀린 거야 이제. 이 부분을 못 봐가지고. 일단 얘네 둘로 둘러싸인 거 하면 된다니까? 문제 상황이 훨씬 쉬워진다고. 문제 상황이.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얘를 내가 잠깐 F라고 잡고 G라고 잡으면 이제 우리가 저기 양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제 교점이 마3하고 0,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지금 얘는 이제 G 빼기 F를 적분해 줘야 되고 얘는 F 빼기 G를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애초에 우리가 지금 둘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요 놈 있지, 요 놈. 요 놈 있죠? 얘가 지금 F고 얘가 지금 G인 거잖아, 그지? 이 항에서 만들어진 이 3차 방정식이 F 빼기 G는 0이야. F 빼기 G는 0. 어차피 저 처음에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정적분식 요게 어떻게 이해도 되냐면은 이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로 이해를 해서 풀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려서 x축하고 이루는 넓이를 구해주시는데 마침 이 함수가 이게 이제 변곡점이 딱 0, 대칭인 상황이니까 우리는 문제를 이제 훨씬 쉽게 이해를 하는 걸 이렇게 그래서 마3하고 0하고 3 해주셔가지고 아 여기 넓이 구하는구나. 너네가 이거를 못 봤어.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면은 이건 명확하게 보이지 않니? 여기도 이제 넓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여기도. 그래서 이제 정적분식으로 이제 서술형을 쓰시는데 이제 공식을 알려드렸으니까 변곡점 지날 때가 4분의죠, 4분의. 2배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3 빼기 0에 4제곱 해주니까 이 정도로 해서 2분의 81, 이 정도로 답을 내야지. 2분의 81로. 이렇게 하셔야죠. 2분의 81로. 지금 보니까 막 곱하기 안에서 틀리신 분도 있고 한데 지금 일단 저거를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는 걸 일단 알아야 돼. 바꿔서 풀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게 두 함수를 그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교점부터 구하는 게 우선이야. 근데 이것도 다 그런 게 아니야. 얘는 단순히 두 함수로 둘러싸였을 때는 이게 가능해. 근데 가끔 뭐 함수, 뭐 두 함수랑 뭐 x는 1, x는 4 이러면은 문제가 좀 달라져. 이때는 정확하게 두 개를 그려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항상 서술형 이제 잘 쓰신 분 사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니까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 이제 한복반의 이제 민철이 그냥 딱 깔끔하게 잘 했어. 이제 이 함수 그려가지고 x축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씩 그냥 잘 써서 계산했어. 그냥 딱 퍼펙트하게 뭐 흠잡을 데가 이제 없었고 이제 잘 쓰셨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만 써도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쓰셔도 다 맞게 해줄 거야 이제 이 정도만 써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한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2배 해가지고 계산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정도는 잘 쓰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얘들아 이거 접방 세워가지고 4,a를 대입하는 문제인데 계산 실수가 대체적으로 좀 많았던 것 같아 보니까. 저거 과정을 생략할게. 접방 해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3차 방정식이 나오고 얘가 이제 그 실근이 이제 2개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이 2개 이상. 서로 다른 실근 2개 이상. 이런 식으로 일단 나와 주셔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많이 해봤던 문제잖아. 이 함수 그리고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 과정을 좀 생략할게. 여기가 이제 0,-48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4,16 이렇게 나와요. 저 함수를 그리면. 그래서 이제 이 상수함수 y는 a하고의 교점이 2개 이상이 되려면 극소 지날 때 2개고 극대 지날 때 2개고 그 사이를 지날 때가 3개니까 얘네 둘 사이 범위로 답을 내줘야지 그냥. 얘네들 사이 범위로. 이 정도로 답을 내야지.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쓰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막 등호 안 써서 틀리신 분도 있고 그
그 다음에 이거 계산 잘못해가지고 대부분은 계산을 잘못해서 틀렸거든요. 이제 이 두 숫자가 정확하게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 지금 보니까 맞으신 분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자, 가장 안타까우신 분이 등호 안 써서 틀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나마 가장 아까웠는데 이 정도를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건 뭐 맞으신 분이 없으니까 뭐 소수령 보여드릴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정답률 이거 보여드리면 이제 요거 방금 전에 맞으신 분 없고 이거 찍어서 맞은 것 같고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 둘 다 이제 한 3명, 4명 정도만 맞은 것 같은데 이거는 풀으신 분은 없을 것 같고 난 풀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푸신 분이 좀 이제 있습니다. 이제 한 4분 정도 있으신 것 같았고 그다음에 중흥고 볼 건데 중흥고가 이제 그 객관식이 21문제고 서술형이 2문제여가지고 문제수가 되게 많긴 했는데 이제 문제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막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제 시간이 이제 왜냐면은 앞부분이 되게 쉽지 않았니? 되게 약간 필수예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문제였다 보니까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서 솔직히 어려운 시험은 아니셨지만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뒤에 고난도 문항 18, 19, 20, 21 여기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야.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이 이제 저렇게 나왔고 좀 특이점은 이제 뭐냐면 그 21번 문제가 이게 여기 교과서랑 다른 출판사 거에서 나오는 문제가 약간 좀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중흥고는 교과서가 비상인데 출판사가 이제 21번은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 이제 그 단원 마무리 뭐 발전 문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를 접해보지 않으면 조금 풀기는 힘든 문제거든요. 이제 너네가 풀기에는. 그리고 그래가지고 보통 학교생들이 본인 학교 출판사 말고 다른 학교 출판사 거에서 일부러 내는 경우들이 좀 있어. 이제 원미고가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 이제 너네가 미래인인데 신사고 이런 거에서 나온 적이 좀 있었고 그런 적이 있었고요. 자, 그래가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문항 8번은 이제 그 속도 그래프 문제거든요. 8번. 왜냐면은 8번은 이제 그 좌표가 1인점이라고 했으니까 1이라는 걸 못 보면은 또 틀릴 수가 있는 문제고. 당황할 수 있는 문항 12번은 시도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이제 보니까 정답률이 되게 낮더라고 이제. 자, 그래서 솔직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 너네 OMR 내가 보니까 자, 뒤에 4번으로 밀어가지고 찍어서 맞으신 분들이 좀 많네 이제. 4번이 앞에 안 나와서 그랬겠지 이제. 4번이 이제. 4번으로 뒤에 찍어서 맞은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21번의 답이 4번인데 이거 푸신 분은 아마 내가 없을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21번은. 자,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사실 중흥고 자체가 사실 부천에서는 그래도 되게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된 학교거든. 그래서 이제 상일고 느낌이 좀 나는 학교야. 중흥고가 되게 수준 자체가 평균 수준이 되게 높아.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이제 알지 못하는데 이건 예상 등급 컷이고 이제 요건 이제 실제로 작년에 요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있었어. 이제 원래 수학이 항상 5등급 나오던 애가 요 점수.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 왔다 갔던 애가 요 점수였어. 요 점수. 근데 이제 요 시험 점수에서 몇 등급인지는 이제 모르는데 평소 이 실력대인 애가 작년에 실제 이 시험에서 이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수를 이제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이제 뒤에 17, 18, 19, 20 있었는데 이것도 막 이제 충분히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소재의 문제들이야 이제. 아니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던가. 자, 그래가지고 가장 정답률이 낮은 게 20번인데 이거는 내 기억에 맞으면 2017년 수능 문과 28번 문제 정답률 10%짜리 문제인데 이거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그리고 요 문제 이거 지금 정답률이 지금 여기 20입니다. 20 여기 반영이 안 됐어. 20%고 요거는 재작년 9월 모의고사 고3 9월 모의고사 22번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야. 되게 유명한 문제. 그 재작년 6월 달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힐러를 배제하라 라고 해가지고 수능이 모의고사가 되게 쉬워졌는데 그게 반영이 된 첫 번째 9월 모의고사고 그래서 굉장히 22번 치고 굉장히 쉽게 나온 문제야. 22번이 너네 지금 모의고사 22번이랑 달라. 그 고3 때는 번호 배치 다른 거 아시죠? 선택 과목 때문에. 지금 그 너네 22번, 너네 30번이 고3 22번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보는데 이것도 솔직히 할만했고 요거 풀어서 맞으신 분 손. 요거 풀어서 맞으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이렇게 잘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좌표가 1인 거 봤어야 되는 문제. 요것도 이제 그 실수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솔직히 이거 할만한데 이제 왜 답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할만한 수준인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3번. 자 넓이 공식 적용이 되니까 그냥 넣어놨어 이제 넓이 공식.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해볼게.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하고 저거 지금 이제 3 차이 나니까 이거 3 차이 나니까 그래서 3의 세제곱하면은 바로 이제 2분의 9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객관식이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 그지? 이 정도 하고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안 하시면. 6번도 마찬가지로 공식 적용이 되지. 6번도 이제 두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거니까 이제 둘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연립해서 이제 같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교점을 구해주면은 x가 2하고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구하고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끼리 뺀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뺀 거에 세제곱. 이 정도로 바로 답을 내야지. 이 정도로 이제. 공식이었죠. 9가 나오게 되니까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이 정도 선에서 하고 넘어가야 돼, 얘들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막 그래프를 막 그리고 앉아있고 막 이러면은 막 이제 안 되는 거야, 이제. 저걸 그리고. 단순히 두 함수로 둘러싸였을 때는 이렇게 공식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두 함수로 둘러싸였을 때. 근데 요거는 아까 8번은 아까도 이제 비슷한 문제 앞에서 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얘기할 건 사실 없기는 한데 얘기할 건 없는데 일단 빠르게 좀 적어볼게. 여기 넓이들을 다 일단 구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넓이들이 일단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넓이를 구하면 저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2에서 11까지죠. 윗부분 넓이는 플러스로 처리하고 아랫부분의 넓이는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거니까 15 빼기 4 해가지고 11 이 정도를 일단 답을 내주는 게 맞겠지? 기억은 이제. 그래서 기억은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내가 OMR 너네 고른 걸 보니까 가장 많이 이제 틀리신 게 니은. 이거 왠지 알겠죠? 위치가 1일 때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초기 위치가 1이면 2초 지난 후에는 플러스 3 5초 지난 후에는 플러스 9 또 이제 9초가 됐을 때에는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이제 쓰다 보면은 여기 이제 빼야 되겠지. 4 빼고 그 다음에 8 빼고 그 다음에 6 빼주니까 위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3초일 때 위치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3초일 때 위치. 요게 약간 살짝 좀 약간 변주를 준 거거든. 3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얘 잘라서 해줘야 될 거야. 잘라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 넓이가 3이니까 여기 3초일 때 한번 반영해 주게 되면은 7로 해주는 게 맞지. 7로 해주는 게. 7로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초기 위치가 1인 거를 못 보고 원점으로 인지했으면은 여기서 6이라는 매력적인 오답이 나오지. 6이라는 매력적인 오답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조심해 줘야 되는 이제 함정선지죠. 함정선지고 저것만 잘 이제 위치가 1인 것만 잘 봤다면은 디귿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겠지. 3초일 때 위치가 7 나왔고 13초일 때 위치도 똑같이 지금 7이 나오니까 위치가 서로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결론을. 그래서 저거 초기 위치 잘 봐야 돼, 항상 이제. 아까도 초기 위치 원점이 아니었잖아. 문제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잘 읽어주시기 바라고. 10번. 이걸 왜 틀렸나 지금 되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답률을 보니까 아까 한 50% 정도였나? 그러니까 아직 이 8단원에 지금 너네 적응이 많이 안 돼 있어, 지금 이제 8단원이. 굉장히 거저주는 문제인데. 이거 뭐 하라고 했니, 이거 지금? 이거 위에 곱한 거에서 아래 곱한 거 빼주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65 빼기 5 해주니까, 아니지. 39 빼기 5 해주니까 34. 4번으로 바로 답이 나와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나중에 다르겠지만, 얘들아, 저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저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저게 가능하려면,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F3이 13이어야 가능해, 이게. 그리고 이거 F1이 5여야 가능해, 얘들아, 이게. 이래야 가능해, 무조건 이게. 근데 저게 성립을 안 하면은 3 곱하기 13, 1 곱하기 5 이걸로 계산 안 돼.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저걸 먼저 검증을 일단 해줘야 돼. 검증을 이제. 나중에 한번 그걸 다룰 때가 있을 거야, 이제. 웬만하면은 저 정도 수준으로 나오겠지만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 검토는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12번. 12번은 지금 저 함수를 한번 이제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좌변에 있는 함수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 나와가지고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좌표가 나와. 이런 식으로. 12번은 이런 식으로 좌표가 나오는데
x축이 그러면 여기에 딱 그어질 겁니다. x축이 이제 여기에 그어질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제 x가 a 이상일 때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a를 그럼 어디로 잡아줄 수가 있냐 이 얘기지. a가 여기서부터 가능하지 않니?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a가 가능한 구간 아니네 이게 이제. a를 딱 여기 어딘가로 딱 잡아. 그럼 그 이상인 범위를 볼 때, 항상 x축보다 지금 위에 있는 게 보장이 되잖아.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 만나는 점까지는 포함할 수 있겠죠. 만나는 점까지. 그러니까 a가 여기서부터 가능한데 그 a의 최소가 그러면 무엇이냐? 여기서 비율 관계를 적용해 볼 수가 있지. 마3하고 1이니까 여기가 마1이고 이 차이가 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차이가 나가지고 a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5. 이 정도 선에서 답을 내야지. 이 정도 선에서. 이거 정답률이 왜 낮은지 좀 되게 이해가 안 돼. 아마 이걸로 아마 답을 잘못 골랐을 거야. 이걸로 이제. 1로 아마 잘못 골랐을 것 같고 1로. 자, 14번 이거 절대값이니까 범위를 나눠서 적분을 하긴 하겠지만 근데 1차 함수 적분이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이거 이제 함수 그려서 그냥 직접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0부터 4까지 적분해 주시는 거니까 여기 y절편이 4고 여기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 빠르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넓이로. 그래서 여기 넓이가 지금 4 나오니까 더해서 8. 이 정도 선에서 답을 내줘야지. 이 정도 선에서. 난 이렇게 해서 풀었다 하시는 분 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직접 적분을 하는 게 아니야. 물론 1차 함수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1차 함수니까. 자, 2차 함수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 2차 함수로 나오면은 직접 범위 나눠서 적분해야 되지만 그래도 2차 함수로 나왔어도 아까 내가 얘기한 요거 있잖아. 뭐 여기 넓이 같다 이거 얘기한 거 있잖아. 이게 적용이 되면은 굳이 이제 적분을 안 해도 이 넓이 공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거야. 2차 함수로 저렇게 나왔을 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이게 2년, 3년 전이었나? 작년이었나? 최근이거든, 비교적 최근. 그 모의고사에 수능에 요게 굉장히 요새 트렌드 문제로 항상 한 문제가 나와. 항상 한 문제가. 자, 근데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수준이거든, 이제. 이제 고3 수업을 내가 이제 주말에 종강을 했는데 고3 수업할 때 항상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 풀리게 하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이제. 틀리지 말아야 될 유형인 게. 봐봐. fx 주어졌죠? 0, 3, 4고. 근데 a, 여기가 이제 알파고 넓이가, 여기가 이제 베타인데, 알파 빼기 베타가 16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들아, 이 알파 빼기 베타, 즉, 이 주어진 함수 f를 0부터 4까지 한 번에 적분한 얘가 이제 16이다라고 해줘야 되지 않니? 얘가 16이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왜냐하면은 주어진 정적분은 x축 윗부분은 플러스로 처리하고 아랫부분은 마이너스로 처리를 이제 해야 되니까 저 뺀 게 이 정적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이제 봐봐. 저거 한 번 더 쓸게. kx, x 빼기 3, x 빼기 4. 요게 이제 지금 이제 16이다라는 거니까 뭐 직접 정적분을 해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몇몇 분들은 얘기했지만 그 8단원 테마 교재 푸실 때 얘들아 이런 거 k는 그냥 앞으로 끄집어내. 왜 안에 계속 붙여가지고 적분하고 있어. 앞으로 끄집어내서 쓰라고. 끄집어내서. 자, 그리고 적분 전개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토요일날 수업했을 때 그 공식 적용이 되는 거야.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3참수가 직선하고 둘러싸여가지고 두 부분의 도형이 나올 때 둘이 뺀 넓이 있죠? 둘이 뺀 넓이 내가 뭐라 말씀드렸냐? 요건 그냥 내가 다 쓸게 한 번 더. 그 공식 내가 토요일날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알파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냐면 이거 그 이참수처럼 생긴 공식 기억나십니까? 6분의 절대값 최고창. K가 일단 지금 양수니까 6분의 절대값 최고창.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뭔가 하나 더 썼던 거 기억나니? 하나 더 썼던 거. 그게 뭐냐면은 그 0하고 3 사이의 넓이니까 얘네들의 평균하고 나머지 한 근의 차라고 했어. 얘네들의 평균하고 나머지 한 근의 차.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뺄게. 이게 알파다라고 내가 이제 공식을 얘기를 했었어. 토요일 때. 공식으로. 그 다음 그 베타 구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
6분의 K 해주신 다음에 베타 부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이제 베타가 이제 4하고 3으로 둘러싸였다 보니까 4 빼기 3의 세제곱으로 이제 2차 함수처럼 생겼잖아, 모양 자체가. 3차 함수지만. 그래서 2차 함수처럼 이제 식을 쓰시되,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이제 얘네들의 평균 이제 2분의 7.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근, 0. 얘네들이 뺀 거를 이제 해주라고 했지,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알파, 베타 각각을 구하는 공식이야. 각각을 구하는 공식.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뭐, 이게 2차 함수처럼 생겼으니까, 뭐 6분의 보정식 공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 6분의로 2차 함수처럼 식을 쓴 다음에 이걸로 약간 보정을 좀 해주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직접 저렇게 알파, 베타를 구하고 나서 빼야 되냐? 그게 아니라 애초에 알파 빼기 베타 자체도 공식에 있었단 말이야. 6분의 절대값 최고창.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 자체가 이거야. 지금 이 전체에 대한 거잖아. 전체에 대한 거. 요거잖아. 그러면은 요거로 이제 4 빼기 0의 세제곱 쓰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평균이 2죠. 2. 평균 2고 나머지 한근 언급이 안 된 게 3이니까 평균하고 저 나머지 한근을 빼는 거지. 이 공식을 쓰면은 바로 K가 나오지 않을까? 는 16이라고 했으니까 는 16. 이걸로 만약에 풀어보게 된다면 얘 날라가고, 얘가 지금 이제 6분의 64K가 16이다라는 거니까 뭐 약분해보게 되면은 K가 그럼 2분의 3 나오나? 2분의 3? 2번으로 바로 답이 나오지. 2번으로.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을 안 해도 된다고 얘들아. 이제 복잡한 계산을. 그러니까 잘 알고 써먹으시라고요. 잘 알고 써먹으시고, 참고로 가끔이 아니고 자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더한 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 이거는 그냥 얘네들이 더해주면 돼. 그냥 이제 저게 뭐 따로 공식으로 나오지는 않아. 없고 직접 이거 계산해가지고 더해. 그래도 2번 하긴 해야 되지만 직접 정적분 이거 범위 쪼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공식이 훨씬 쉽지 않을까? 공식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을 하세요. 공식을 이제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정말 너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이건 내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다른 쌤네 반에 이거 안 알려줄 거야. 이거 잘 써먹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18번 요거는 작년 9월 모의고사야. 고3. 이것도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봐봐. 이제 해설 강의에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설명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쟤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위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흐름만 잡아줄게. 이게 위치를 내가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V1 이제 해주시면은 내가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x2t 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8 이렇게 나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출발한 이후부터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5가 될 때까지, PQ 사이의 거리가 이제 5가 되는 걸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둘이 뺀 게 뭐가 돼야 되겠니? 둘이 뺀 게, 얘네들이 뺀 게 뭐가 돼야 돼? x1t에서 x2t를 뺀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 그냥 5라고 하면 안 되겠죠? 풀마 5. 그러니까 거리는 절대값 개념이에요, 얘들아. 절대값 개념. 그래서 원래는 이거 절대값을 풀어주면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절대값을 풀어주면은 이거 둘 다 원래 확인해야 되거든. 둘 다 이제 플러스 5일 때로 풀어봐야 되고 마이너스 5일 때 둘 다 해봐야 돼. 원래는 둘 다 해보셔야 돼.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약간 여기서 좀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무조건 이거네 라고 찾을 수 있거든. 이거 플러스 5가 맞을까? 마이너스 5가 맞을까? 이거 혹시 뭐인지 알겠네? 마이너스 5? 이거 마이너스 5인지 알겠네? 왜? 애초에 초기 위치 자체가 B가 더 멀리 있어. 여기 A가 1의 위치에 놓여 있고 B가 애초에 8이야. 애초에 이 X2에 해당되는 B가 더 위치가 커.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처음으로 5가 되는 순간은 이제 B가 애초에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5. 이거를 캐치하면은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어. 이걸 캐치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좀 캐치를 했었으면 좀 좋겠다. 이거를. 애초에 초기 위치 자체가 B가 더 멀리 있어. 오른쪽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로 문제 풀어보시면 답 나옵니다. 마이너스 5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이고.
19번. 자, 19번. 요게 이제 재작년 이제 고3 9월 모의고사 22번. 원래 22번 문제는 정답률이 한 자릿수로 막 나오는데 얘는 문제가 22번 치고 워낙 쉬워가지고 정답률이 20%대까지 높게 나왔던 문제야. 이게 되게 쉬운 문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한번 기대는 아니지만 이 중에서 한 명쯤은 누군가 맞히지 않을까 했는데 맞히신 분이 있네요. 이제 자, 이게 뭐냐면 되게 쉽거든. 일단 x에 2 같은 거 넣어봐야지. 이런 표현 보는 순간 넣어봐야지. 0은 2fe 마이너스 4 플러스 2 해주셔가지고 fe가 1 나와. fe가 1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되고 fe가 1. 자, 그리고 또 fe가 1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표현 그 다음에 이거 미분을 이제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저런 거 나오면은 위끝 아래끝 해봐야 되고 미분도 해보라고 했으니까 미분해 보시면 fx는 fx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2x 해가지고 여기서 애초에 f 프라임에 대해서 좀 이제 알 수가 있어. f 프라임에 대해서. 그래서 f 프라임 x가 2가 나오게 되면서 fx가 적분해 보시게 되면은 일단 fx를 찾을 수가 있어. fx까지 요 정도 때문에 찾을 수가 있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항해서 넘기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보여야 되는데, 나조건의 좌변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뭡니까 이거? 곱미분이죠. 곱미분. 이거 곱미분이 보여야 돼. 이제 곱미분이 내년에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저런 꼴 진짜 잘 봐야 돼. 저런 꼴이 이제 요거의 곱미분이 지금 저거다라는 거니까 적분을 때려가지고 라지 fx, 라지 gx는 적분합니다. 저거. 자,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달아줄게. 이제 적분을 한 거야. 나조건의 식을 양변을 적분을 때려서 적분을 했고, 자, 근데 이제 라지 f, 라지 g는 각각 스몰의 적분이니까 여기 지금 스몰 f를 내가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얘를 적분을 하나 더 해볼게. 적분을 이제 C1이라고 달아놓을게. C1이라고 이제 이거를 여기에 반영할 거야. 여기에 반영을 해. 반영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라지 fx 일단 쓰고 라지 fx. 라지 fx 쓴 거야. 라지 fx. 라지 fx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라지 gx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라지 gx를 이제. 자, 근데 봐봐. 이거 좀 차수 요거 개수 맞춰볼 수 있거든? 자, 이제 라지 gx입니다. 여기 얘랑 뭐랑 곱해야 최고차항이 나오냐. 3x 제곱 필요하지. 3x 제곱. 그래서 일단 여기 3x 제곱으로 결정을 해. 내가 지금 쓰는 거 여기 지금 라지 f고 여기 지금 라지 g를 쓰고 있죠. 라지 g를. 일단 이렇게.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3차항 맞출게.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9x 세제곱이거든. 얘가 되려면은 플러스 1x 세제곱이 필요해. 그게 여기서 만들어져야 돼. 여기서 이제. 그래서 플러스 1x 세제곱이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서. 그 다음에 더 해볼 수는 있잖아. 이제. 해볼 수가 있죠. 그냥 여기서 끝내도 답이 나와. 왜냐면 여기서 끝내도 답이 나오는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봐봐. 문제에서 지금 그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이제 이 g의 정적분인데 지금 라지 g의 적분상수를 몰라도 얘들아 이거는 적분상수 C2를 몰라도 구할 수 있는 값 아니니 이거 이제? C2가 소거되겠지 이게? C2가? 소거되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뭐 3 넣고 마이너스 2 넣은 게 답이야. 이 정도로 풀어내면 돼. 이 정도로.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22번 가장 어려운 번호대 문제지만은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야. 이게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재작년이고 작년 9월 모의고사 15번에 요게 나왔어. 일단은 넘기지 마시고 그 뒤에 문제가 실려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요거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더 쉬워. 이 문제는 더 쉬워. 더 쉬우니까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제 트라이 해보시고 이거는 자 일단 뒤에 볼게. 20번 요거는 그 행동 요령만 잘 잡히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야 이런 표현 보면은 뭐 해봐야 돼? 1 넣어봐야지.
물론 1 넣어보면은 0 나오고 여기도 0 나오니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해봐야 된다고 이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제 의미가. 그 다음에 뭐 해봐야 돼 이제? 미분을 해봐야죠. 미분을. 저거 미분해 보시면 fx는 자 저거 뒤에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뒤에 거 미분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뭐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저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양변에 2 곱합시다. 2. 좀 더 정리해 볼게 이제. 2 곱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우변 상수항 F1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좌변으로 넘겨볼게. 나머지는 다 이제 좌변으로 이제 이렇게 꼴을 만들어 볼게. 이제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렇게 일단 맞춰놨어. 저렇게 맞춰놓고 근데 이거 다함수인데 fx가 이거 보고 몇 차 함수인지 찾아야 되거든. 이거 몇 차 함수인지. 일단은 가장 작은 차수의 함수인 상수함수부터 해봐야 돼. 근데 이게 사실 상수함수여도 이게 성립을 하긴 해. 상수함수면은 얘가 0이지, 얘가 0. 그러니까 이게 fx는 f임, 상수함수면 이게 항상 같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이 관계식 만족을 하는데 이 상수함수일 때 과연 요것도 만족하는지는 해봐야지 이제. 근데 보통 상수함수인 경우는 답이 없어 보통. 보통 상수함수로는 답이 잘 안 나와서 여기서 이제 몇 차 함수인지 모르니까 fx의 최고차항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 ax n제곱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잡고 들어가는 거라고. 요거 잡고. 요거 하는 거라고. 최고차항만 맞춰보자. 최고차항. 여기서 최고차항 맞춰주기 위해서 일단 미분도 일단 하나 해놓으시면 미분도 이제 요거 하나 해놓고 최고차항에 나오는 부분만 내가 일단 표시해볼게. 이렇게 최고차항 나오는 부분 해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ax n제곱 그 다음에 f'의 최고차항 요거에다가 x 곱해주니까 요게 지금 마이너스 a의 x n제곱 이거 a의 1-n의 x n제곱 이게 지금 최고차항 아니야? 이게 지금 최고차항. 이게 지금 최고차항이라는 거. 요게. 그러면은 지금 좌변의 최고차항이 요건데 우변은 지금 뭐야? 상수야 상수. n이 몇이어야 돼? n이 1이야. n이 1. 1참수 1참수 이거. n이 1참수고 그 다음에 저게 지금 뭐 f0가 6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f0가 6이다라는 정보까지 같이 활용하면은 여기까지 간추릴 수 있고 식을 이제 fx가 ax 플러스 u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고 이거 이제 나조건에 대입해가지고 a 찾아주면은 뭐 끝난 문제야 이거 이제 끝난 문제. 되게 쉬운 문제 얘들아 이게 되게 쉬운 문제.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야. 이랬는데 이제 요 당시 실제 정답률 10%짜리 문제였고 그리고 이거는 너네가 아마 절대 캐치 못했을 것 같은데 애초에 가족권의 의미 자체가 이게 fx가 1참수인 게 왜 그러냐면 자 1참수인데 봐봐 지금 이게 여기 사다리꼴 넓이 아니야? 사다리꼴 넓이죠? 이거 사다리꼴 넓이 공식이야 이거 여기 1,f1이고 여기 이제 x, fx니까 이거 사다리꼴 넓이식 쓰면 저거 나와. 저거. 근데 이렇게는 생각 못 할 거야. 이렇게는 이제. 그래서 저기서 저걸 캐치하면은 fx가 1참수인 걸 바로 알 수 있어. 저걸 캐치를 하면은 아마 못 할 거야, 근데. 자, 그 다음에 21번. 자, 요건데. 요거는 방법을 알면은 되게 쉽고 할만한데 모르면은 되게 약간 되게 이제 안 풀리는 문제거든, 얘가 이제. 21번입니다. 자, 21번인데 그 0부터 3까지 정적분 그 다음에 나조건에 요런 게 나와 있는데 4차에 나는 정적분이 요거래. 이거는 미리 그냥 계산해 버릴 수 있거든. 이거 정적분 해보시면 저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저 식을 내가 하나 좀 써놓고 들어갈게. 저 식을 이제 이게 2n 플러스 1이야?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요 2n 플러스 1이고 자, 이거 4차이 날 때에는 요거 이제 적당한 이제 그 정수 n이란 말은 없, 정수 n이네. 적당한 정수 n 넣어서 계산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구하는 게 15, 16이잖아. 15, 16. 간단하게 쓸게. 15, 16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거 4차이 나잖아. 얘를 0부터 16에서 0부터 15를 빼는 방식으로 구할 건데 얘를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4차이 나잖아. 그러면 n에다가 0 넣어가지고 자 0부터 4 넣어가지고 4부터 8 넣어가지고 8부터 12 넣어가지고 12부터 16 이렇게 얘를 처리를 할 수 있어. 여기다가 0, 4, 8, 12 넣으면은 요거 나오지 않니? 요거 여기 0, 4, 8, 12 넣어가지고 직접 얘네 다 구할 수 있잖아 이제. 얘 구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가 이제 1, 9, 17, 25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야. 거기다가 이제 0부터 15를 빼는 거거든. 0부터 15를. 저걸 빼주셔야 되는데 0부터 10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0부터 3이라는 정보가 있잖아. 얘는 0부터 3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4식 차이가 나게 하는 거야. 여기서. 이걸로 풀면 답이 나온다 이거. 이걸로. 이렇게 이 정도로 풀어내줘야 돼. 이 정도로. 0부터 3이 지금 0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거 나머지 세 개는 3, 7, 11 넣으면 돼. 3, 7, 11. 이거 빼서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51 빼기 45인가 이게? 45? 몇이야 이거? 50 얘가 이제 42에다가 52 빼기 45 해주니까 7. 이 정도로 답이 나오게 되는 문제야. 이 정도로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문제. 그러니까 알고 나면 되게 쉬운데 이 생각을 처음에 하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이 생각을. 자, 이제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23번 마지막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문제잖아. 시도해볼 수 있는 문제.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일단 우함수고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면서 극소를 가진다. 애초에 저런 정보들 자체가 함수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야 된다. 요거까지는 좀 캐치를 대부분 하신 것 같아. 여기까지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실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줘야 되냐면 뭐 적당히 미지수를 이제 뭐 여기를 뭐 a로 잡든 아니면은 뭐 여기를 이제 a로 잡든 해가지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25다 이렇게 식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 상황에 해당되는 4차 함수식은 가족분 때문에 우함수니까 짝수 차수만 써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0,0을 지나니까 상수항이 0이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극소가 되도록 하는 거 그냥 a를 이렇게 할게 그냥 극소가 되게 하는 거 이제 구해 주셔가지고 이거 이제 계산해 주셔가지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해 보니까 루트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인가? 이렇게 나오나?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a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는 것 같아 이제. 맞죠 이거?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원래 함수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4분의 25다 해주면은 아마 여기서 a가 몇 나오니 이게? 마이너스 5가 나오니?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a가 나오니까 이제 이 둘러싸인 넓이 이거 여기 구할 수 있죠. 여기 이제. a가 완성되면은 얘가 지금 그 x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잖아. 묶어주면 여기 루트 5가 나오게 될 거냐 루트 5 이제. 풀마 루트 5 나오니까 뭐 요거 2배 해서 계산하시든 전체 하시든 뭘 하든 이제 구할 수는 있고 이거는 내가 넓이 공식을 알려드린 게 없습니다. 이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넓이 공식 중에서 이게 그 30분의 공식이었어. 30분의. 요거는 모양이 좀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공식이 아니었고 이제 이거는. 그리고 또 얘기할 거 이제 객관식이니까 서술형이니까 이 정도로 해야 되지만 그 뭐냐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검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 4차 함수 비율 관계 있죠. 이거 쌍중근을 가지는 케이스일 때는 이거 몇 대 몇이라고 했지 이거 이제 1대 루트 2라는 거 얘기했지 그지? 그거를 좀 참고하면은 뭐 좀 더 수월할 수도 있고 그걸 참고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4차 함수 쌍중근일 때 여기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도 얘기했죠. 이거는 몇 분의? 그냥 1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에다가 이제 요거 얘랑 뺀 거에 4제곱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그거를 활용한 게 극대극소의 차에 해당이 되는 4분의 25다. 극대 0에서 극소 마이너스 4분의 25를 빼니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도 이제 검증을 할 수는 있어. 방법이 되게 많으니까 되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등수랑 점수 확인을 하시기 전에 잘 쓰신 분 사례. 이거 누구더라, 이거? 승준인가? 자, 오케이. 잘 쓰셨고, 이거 이제. 잘 쓰셨고, 그 다음에 요거는 준이도 되게 잘 썼고, 그래프를 안 그렸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잘 쓰셨어요. 잘 하셨고, 자, 잘 하셨고, 요거 정답률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거 시험 보신 거 정답률입니다. 위에 게 심한, 밑에 게 중응. 뭐 한번 보시고 본인이 틀린 거 뭐 누가 틀렸나 한번 보시기 바라고.